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내용밖에 없어서 내용이 좀 오늘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먼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 반도체 관세가 지금 언급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관세라는 게 결국 자국 내 기업에 좀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관세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먹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대주주 매도가 나왔어요. 자, 홍라인 여사의 2조 원 가량이 매도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앞전에 작년에도 몇 번이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뭐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때 어떠한 패턴으로 좀 진행될 수 있는지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건 또 호재죠.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이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어떤 호재가 있을지까지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벌써 중요한 게 3개나 나왔어요. 근데 또 주말은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미장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자, 엔비디아가 불붙인 추론에 낸드 플래시까지도 이제는 쇼티지 현상이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호재예요. 요거까지 미장이 어떤 일이 있었고, 자, 대주주의 매각 얘기도 나왔고, 플러스 국민연금의 이제 포트를 늘리겠다까지 호재와 악재들이 서로 이제 뒤엉킨 이제 주말이었습니다. 자,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집중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자, 좋아요, 구독은 아시죠? 100% 공짜예요. 자, 그리고 댓글창엔 축제예요. 연일 역사적 신고가. 자, 악재가 나왔지만 내용을 알게 되신다라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어떠한 영향이 삼성전자에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엔 축제가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축제라고 댓글창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장에 이제 금요일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요일 날 미장이 중요한 거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이제 관세랑도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죠. 근데 이게 이제는 금요일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이크론이 따라간다. 이런 느낌도 굉장히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도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됐어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걸로 인해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이 됐다. 거기에 샌디스크가 이제 음봉 마감이 되긴 했는데 얘도 역사적 신고가. 샌디스크는 이제 요거 다루는 기업이죠. 저장자치 SSD. 기업용 저장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아까 기사 보여드렸죠. 자, 엔비디아가 이제 추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낸드 플래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죠. 저장장치예요.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차이점은요, 요거는 이제 휘발성 저장장치예요. 잠시 데이터가 거쳐서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저장을 안 하고 날아가는 저장장치인데, 얘는 실제로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것 또한 이제 AI가 추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요거 1위가 또 삼성전자죠. 자, D램에 이어 낸드 플래시 역시도 가격이 올라간다. 샌디스크가 이제 1분기에 100% 인상 통보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면 업계 1등, 2등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납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ESSD에 대한 가격 또한 자, D램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요것 또한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상승에 견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나오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32%로 SSD 시장의 1등이다 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자, 원래는 ESSD가 단순 저장이었어요, 메인이. 지금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AI 추론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요거는 제가 앞전에 좀 소개는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는 업계 이제 관행상 보통 물건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10%의 계약금을 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전액 현금을 내놓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기업한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어떤 상태죠? 공급자 우위인 그런 시장이다. 공급자가 갑이에요. 수요자가 을이 된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미장에서 샌디스크,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둘 다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습니다. 일단 뭐 요 내용은 업황이죠. 업황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업황은 계속해서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초비상 반도체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자국 기업은 마이크론이에요. 자, 마이크론을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마이크론은 관세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 자국 내에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이제 마이크론의 상품을 더 사용할 확률이 높게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이론적인 얘기인데 없어요. 자, 업계 1위 어디죠? 네,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예요. 자, 이들의 물량을 마이크론이 감당이 되나요? 아니죠. 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업계 3위. 한참 뒤처진 3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이나 하이닉스 HBM에 비해서 성능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레거시 반도체 사용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자국 내 기업이 손실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엄포는 낮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관세 폭탄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미국 입장에서도 자, 마이크론의 매출을 올려주게 이런 내용은 아니다. 좀 이제 길들이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림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관세를 매기면요, 오히려 자국 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공급자 우위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야, 그러면 나 공급 안 할래, 다른 쪽에 공급할래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미국 내 빅테크들이 큰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노이즈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뭐 조정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어때요?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보자. 그래서 비중을 못 실으신 분들은 제가 추후에 혹시라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영상을 통해 제가 추가 매수 반드시 알려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이왕이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수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연기금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와중에 자, 개인분들은 매도가 나와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그러지 말자. 축제가 시작입니다. 시작. 자,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거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댓글창에 매도 금지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자, 제가 연기금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이유 왜 그렇죠? 바로 요거 때문이죠. 자, 국민연금이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에 이제 투자하는 게 있어서 비중이 이미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어떤 대형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포트를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어요.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약간의 이제 ETF식으로. ETF 대표적인 게 미국의 SPY라고 있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1위부터 500위까지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연금도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량주 말고도 이제 소형주, 중소형주에도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이 가장 중요하다. 그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갱신해 주다 보니까 어때요? 국내 주식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비중을 늘린다고 하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상향 추진.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면은 최근에 지금 자, 연금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비중이 커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매도를 하지만 비중이 커지게 되면 아니죠. 오히려 다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요건 호재입니다. 그렇죠? 호재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 내용을 보시고, 요건 일요일 저녁에 급하게 올라온 기사예요. 18일 오후에 나온 기사인데, 일단은 홍라이 여사님의 이제 대주주 매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1년도부터요. 5년간 6회에 걸쳐서 이 상속세 납부하는 거예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받은 주식을 세금,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에 주가가 위에 있다 보니까 매도를 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 이것도 약간 좀 패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앞전에 매도했을 때 언제죠? 10월 30일 날 1.8조 1조 8천억에 대한 블록딜이 10월 30일 날 진행이 됐어요. 자, 요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때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블록딜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죠. 근데 지금 흐름상 삼성전자가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주는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지금도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죠. 일단 블록딜이라는 거는 어쨌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자, 요 구간도 블록딜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자, 거시적인 관점에서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관세를 미국에서 매기겠다라는 안 좋은 노이즈가 나왔고, 자, 여기서는 또 뭐가 있었죠? 이때 당시에 미국장에서, 자, AI 거품론 나왔잖아요. 자, 플러스.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과연 12월 달에 내리느냐, 혹은 26년에 기준금리를 몇 번 내리느냐, 요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 구간 동안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고점을 찍고, 자, 이때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주고, 미국의 노이즈도 같이 나오는 상황,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분간은 우리가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장보다 훨씬 강하죠. 자, 이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드렸던 거 요게 있습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주가라기보기는 이제 증시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항상 요런 과열 구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도 요게 이제 RSI 지표라고 해서 항상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 보니까 과열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주황색인 구간이 증시가 과열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제가 종목에서는 이거 사용 안 하거든요. 이게 보조지표가 후행성이다 보니까 잘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에선 잘 맞는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요 RSI 지표가 있는데, 어쨌든 과열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항상 이렇게 과열이 식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과열이 됐죠? 우리나라 증시 역사적 신고가 잘하면은 이제 돌아오는 주에 5,000포인트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단기적인 노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증시라는 게, 주가라는 게 파동을 그리면서 갑니다. 방향은 윗방향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이런 조정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파동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는 왜 노이즈가 나왔는지 다 확인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업황은 여전히 좋아요. 제가 모두 다 확인시켜 드렸고, 자, 노이즈에 대한 부분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주주 매도하는 거 결국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함이고요. 자, 우리는 또 삼성전자의 일정을 알고 있어요. 요거죠. 자, 25년 1월 9일 날 25년 4사분기에 대한 컨퍼런스 콜, 자, IR이죠. 기업 홍보가 있습니다. 물론 잠정치로 인해서 매출 잘 나온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여기서 발표되는 게 더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이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에서 어떻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26년 1분기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우상향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마치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처럼 이런 기사들이 나왔지만 강조드립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 그렇죠? 업계 1등에 2등 관세를 매긴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거다. 하지만 자, 이때죠. 10월 30일 날 블록딜이 일어났을 때를 봤을 때 패턴이 거의 유사해요.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발 노이즈도 생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록딜이 진행되고 미국발 노이즈 생기고,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지금도 약간 그런 국면에 진입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업황은 좋고 강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제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라면 또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많은 분들이,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매도 금지입니다.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메인 이벤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 메인 가수 임영웅 가수 출연도 안 했고요. 또 메인 가수 누구 있죠? 뭐 조용필? 우리 국민 가수 조용필 형님도 출연도 안 했습니다. 다 보고 그 다음에 파셔야죠. 그렇죠? 절대로 매도 금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재미난 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재미난 거 뭐가 있죠? 수익밖에 없죠.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무려 500%. 근거 없이 말씀드리지 않죠. 항상 주식이 올라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내용을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게 실제로 기사가 나왔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를 쏜다라고 또 기사가 나왔어요. 자, 심지어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무상증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뉴스로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아진엑스텍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요거 말고도 뷰티 스킨 무상증자, 폰드그룹, 또 뭐 누가 있죠? 자, 유일에너테크, 대한자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모두 다 무상증자를 진행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공시가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얘가 종목이 많아지잖아요. 무상증자 종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테마가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100% 가던 종목이 1000%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입니다. 얘가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상을 3번 가고요.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간 종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되면서 1등주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요.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죠.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유보율. 얘는 2000%밖에 안 되네요. 대기업 치고 굉장히 적은 편이죠. 자, 얘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유보율. 현대차는 한 7200% 되네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작은 편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이에요.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75000이에요. 아까 현대차 7200%였죠. 근데 현대차의 무려 13배. 하이닉스는 한 2000% 됐죠. 하이닉스보다 30배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면 무상증자는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예요. 자, 요거 기업에서 진짜 마음먹고 진행한다라면은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 이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2000% 이상의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자, 2000%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00%가 5대1이 가능하면 75000이면요. 당연히 5대1은 너무나도 쉽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5대1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상 수익률이 여기서 500%가 나오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했던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1하고 330% 갔죠.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자, 이 종목.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 하고 300% 갔습니다. 자, 아까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 했거든요.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 갈 수 있어요. 진짜 2000%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2000%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래도 500%가 예상이 되면은 이 정도면 우리가 베팅은 해볼 만하죠.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만큼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예, 전량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 보세요. 말도 안 되죠. 삼성전자는요, 중장기 포트예요. 계속해서 제가 내용을 다뤄드릴 겁니다. 어디가 고점일지, 언제 고점이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데이터 제가 추적 관찰하면서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예상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추천드릴게요. 큰 금액은 추천 안 드립니다.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나시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눌렸을 때 추가 매수도 좋다. 이런 식의 포트 구성 추천드리고요. 중요한 건 또 기간적인 부분도 있죠. 자, 얼마 정도를 봐야 되냐? 1년? 너무 길어요. 6개월? 애초에 이 정도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오죠.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죠. 조만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요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볼 건데, 공시가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근거가 뭐가 있었죠? 바로 시장 상황입니다.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들이 어때요? 많이 있어요. 시장에서. 뷰티스킨, 폰드그룹, 자, 아즈넥스텍, 유레너테크, 대한제각 모두 다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금액 아니에요. 자, 인생 바꿔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못해요, 그런 건. 하지만 소액으로 우리가 대박은 한번 노려보자. 요거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요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선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돼요. 점상으로 가면은 애초에 매도가 없습니다. 매도가 없다 보니까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근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눌림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이제는 이런 거 그만하고요.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이 1월 19일 자, 새벽 시간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본장이 열리기 전에 아침 시간일 확률이 높아요. 자,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시간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제가 오전장, 자, 오전에는 저도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은 제가 안내가 힘들 것 같은데, 오후에는 제가 안내를 드려볼게요. 순차적으로 먼저 보내주신 분들을 위주로 안내를 드리니까 오후장에 안내를 받아보신 분들은 꼭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 매수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와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은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거기에 이미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삼성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늦어도 오후장, 정규장 오후에는 제가 안내를 드려볼게요. 오전에는 제가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안내 드릴 거니까 받아보신 분들은 정규장 내에서 꼭 매수를 해보셔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삼성전자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 물리신 분들도 없어요. 일단은 개인분들이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죠?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받아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제가 예측인 건데 어쨌든 노이즈가 나왔잖아요. 단기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상승이 되는 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높은 확률로 이 일정에 맞춰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때는 굉장히 많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심지어 요날에 SK하이닉스도 동일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자, 반도체 관련 호재들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까지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잖아요. 제가 오늘 자, 이런 내용들 문제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관없다. 자, 대주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항상 매도 이후에는 조정 받고 결국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 일정에 대한 부분이 요거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자, 삼성전자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늘어났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D램 때문에 올라간 건 아실 거예요. D램이요, 삼성전자 매출에, 이건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 본 건 없지만 대충 통밥 때리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매출에. 나머지가 이제 HBM, SSD인데, 일단 HBM은 이제 서서히 매출이 나오겠죠. 자, HBM4가 삼성전자의 주력인데, 요거는 이제 루빈,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HBM4의 매출이 나올 거고, 거기에 플러스 SSD. 자, 요게 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최근에 목표 주가 한번 리포트 나온 거 봐볼까요? 자, 이제는 20만 원도 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KB에서 20만 원을 좀 제한을 했네요. 나머지 IBK는 18만 원. 현대차가 좀 짜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런 현대차조차도 17만 2천 원. 현대차가요, 3개월 전만 해도 이거 10만 원 밑에였어요. 목표 주가가 한 9만 5천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불과 3개월 사이에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목표 주가. 그만큼 업황이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삼성전자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해 주시고요. 제가 혹시라도 고가 느낌이 난다라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매도 금지 댓글창에도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죠. 코로나 때 거의 10만 원 근처까지 찍었었는데, 이때 모두 다 10만 원 돌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 윗꼬리단 캔들 나오고 거래량 발생시키면서 그 다음부터 연일 하방 압력이 작용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 저점이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40%가 순식간에 찍혔죠. 거의 2달 사이에. 두 달은 아니죠. 잘못 봤습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에 마이너스 40% 이상의 수익률이 찍혔을 텐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이때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슈퍼사이클이 왔죠. 자, 9월 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요, 차트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자, 요 구간 슈퍼사이클이 왔었는데, 이때는 무려 2년 동안 올라갔어요. 이때 뭐가 있었죠? 스마트폰 보급이 시작이 됐죠. 원래는요,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이 SSD와 D램이 컴퓨터에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역대급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분기에 깨졌죠. 그리고 이때도 사이클이 오면서 1년, 이때도 1년간 상승을 해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사이클이 오면 1년은 올라준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언제부터 왔죠? 9월 달부터 왔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8월 달까지는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 더 가죠. 물론 데이터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꾸준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마지막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축제 적어주셔도 좋고요. 매도 금지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둘 다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삼성전자 지금 이제 시작인데 매도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로 매도 금지하자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